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 노인들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늘 공약은 많지만 막상 실현되는 건 많지 않다 보니 기대 반 걱정 반이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정부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임플란트, 주택연금, 일자리까지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어르신 대상 8가지 핵심 공약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를 함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가 발표한 어르신 대상 8가지 공약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단독수급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단독수급자는 매달 33만 4천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각자 26만 7,200원만 지급돼 두 사람 합산 금액이 53만 4,4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총액 66만 8천 원보다 매달 13만 3,600원이 줄어드는 셈이죠. 단순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이 제도는 형평성 문제로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90세 어머니와 67세 아들이 사는 가정은 연금을 그대로 다 받는데 75세 남편과 70세 아내가 함께 살면 감액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재정 확보와 실행 여부는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공약입니다. 지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연금이 깎일까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하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연금의 문턱도 낮추겠다는 계획이 세 번째 공약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자산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집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신탁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인데요. 자산은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녀나 지인에게 자산을 맡기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큰 아들에게 집 명의로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공공신탁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원 개수를 4개로 늘리고 지원 연령도 60세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영양 섭취, 자존감, 일상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는 많게는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간병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병비를 건강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공공재정으로 보존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를 공약하고 일부 시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범위와 규모면에서 더욱 확대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요양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전년 연장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새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문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생계 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사회 참여와 역할 부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노인 1인당 1명의 주치의를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진료 이력이 단절되거나 중복 처방과 약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정부 시절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바 있어 전국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 지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국 경로당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곳에서만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주 5일 점심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문제는 물론 고립된 식사 환경 개선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8가지 어르신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부터 정년 연장, 경로당 급식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책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서야만 진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정책들이 단순한 약속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정책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